하시나요? 1회, 3회, 5회, 아니면 매일? 운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손실에 대해 크게 걱정합니다. 술을 마셨을 때, 잠이 부족할 때, 운동량이 과도하거나 부족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근손실에 대해 걱정하죠. 그 중에서도 잦은 자유행위로 인한 피로감과 권태감으로 어쩌면 이 마스터베이션이 근손실을 일으키진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혈기왕성한 10대, 20대가 가장 그런데요. 실제로 축구나 농구와 같은 격렬한 스포츠 종목의 감독들은 경기 전날 성관계를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지만 어쨌든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거죠. 자유행위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침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세계적으로도 존재합니다. 노팹이라는 외국의 커뮤니티에서는 90일 정도 자유나 성관계를 멈추는 캠페인을 전개하는데요. 일정 기간 금욕을 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증가되고 다양한 성적, 신체적, 정신적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오늘은 자유행위가 실제로 운동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근손실을 일으키는지 팩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한 연구에서는 잦은 자유행위가 뇌의 안드로겐 수용체를 감소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드로겐은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을 수용하는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몸을 만들고 근육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성 호르몬이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약을 쓰는 로이더들은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약물을 몸에 직접 주사하기도 하죠. 자유행위 전후엔 몸에서 생각보다 많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도파민, 엔돌핀, 옥시토신,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들이죠. 자유행위를 하고 있을 땐 평소보다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높아지다가 사정 직후엔 감소합니다. 그리고 약 7일에 걸쳐 서서히 원래 농도로 돌아오고 피크를 찍게 되죠. 사정 후에는 옥시토신, 프로락틴과 같은 호르몬도 함께 분비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호르몬들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고 신체를 이완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사정 직후에 졸리고 피곤한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행위가 너무 잦으면 이 호르몬이 과다하게 혹은 적게 작용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통 의학계에서는 주 3회가 넘는 자유행위는 과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지나치게 잦은 자유는 천연 진통제인 옥시토신과 호르몬의 어머니로 불리는 DHEA,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지나친 자유행위가 계속되면 이런 호르몬들의 체내 농도가 회복될 겨를도 없어지면서 만성적인 부족을 겪게 되죠. 이외에 염증 호르몬인 프로스타글란딘 E2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농도도 높아집니다. 코티졸이 근육 성장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은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결국 지나친 자유행위는 근성장에 방해가 되고 피로를 일으킨다는 말은 사실 맞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자유행위를 이어오고 있다면 잠시 동안은 금욕, 즉 금달 해봐 너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2001년 한 연구에 따르면 3주 동안 자유행위를 중단했을 때 체내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어느 정도 복구된 사례가 있고 2003년 연구에 따르면 마지막 사정 후 7일간 금욕한 시점에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피크를 찍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정을 하면 단백질로 구성된 정액이 배출됨으로써 근손실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남성이 1회 사정 시 배출하는 정액의 양은 평균 2에서 5ml 정도이고 이 중 80에서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정액 속 단백질의 양은 불과 5% 내외로 0.1에서 0.3g 정도입니다. 성인 남성의 1회 단백질 섭취량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200g까지 이른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하루에 100회 이상은 사정해야 유의미한 단백질 소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성관계나 자유행위 그 자체도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성관계는 보통 분당 3에서 4칼로리를 소모하고요. 마스터베이션에 대한 칼로리 소모는 아무도 연구한 바가 없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칼로리와 비교해보자면 다림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림질이 체중 1kg당 0.04칼로리를 소모시킨다고 하니 일반적인 체중의 일반인분들은 분당 약 2칼로리 정도를 다림질과 마스터베이션으로 소모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는 탄수화물과 지방에서 얻어지는 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인간개발연구소에서는 지난해 21살에서 45살로 구성된 성인 남녀 64명을 대상으로 음란물 시청에 따른 뇌 용량 변화를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음란물을 보는 시간과 뇌 회백질 부피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음란물을 많이 보는 사람일수록 뇌의 크기가 작았다는 겁니다.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으면 지능도 떨어지지만 공간지각 능력, 균형감각, 운동 수행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행위를 할 때 단순히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 포르노에 탐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하동 저하동 찾다 보면 시간은 훌쩍 지나게 되고요. 반복적인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받으면서 쾌락을 느끼게 되고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계속해서 강제로 분비시키게 되죠. 도파민 수용체도 덩달아 증가하게 되고 중독과 가까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도파민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뇌 자체가 피로해지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야동을 시청하지 않을 땐 역으로 도파민 분비가 부족해지면서 감정 조절이 어렵고 우울해지고 몸에 힘이 없고 피로감이 지속되는 상태가 됩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죠. 대부분의 현대 남성들이 더욱 피곤하고 무기력한 이유입니다. 자유행위 그 자체보다는 컴퓨터만 켜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야동에 탐닉하느라 체력과 에너지를 쓰고 신경계 피로라는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많은 거죠. 첫 번째, 자유행위 전후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변화하고 잦은 자유행위는 이 농도의 유지를 어렵게 한다. 두 번째, 사정으로 인한 단백질 손실량은 굉장히 미미하고 하루에 100번씩 사정할 게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 세 번째, 자유행위와 함께 수반되는 포르노 중독이 운동 수행 능력 저하와 무기력을 불러올 수 있다. 자유행위를 할 거면 최대한